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콘테 감독 체제에서 세리에A 1위를 달리고 있는 인터밀란이 어떤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터밀란은 현재 리그에서 2위 AC밀란과 승점 4점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무서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3경기에서 57득점으로 경기당 약 2.5골에 달하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인터밀란이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스타일의 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밀란은 리그에서도 볼 점유율이 52.4%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닌데요. 특히 유벤투스나 AC밀란, 나폴리처럼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린 이후에 역습을 진행하는 패턴으로 경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득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인터밀란의 수비가 단단하고 역습은 날카롭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먼저 인터밀란의 역습 축구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단단한 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선수는 좌우 중앙 미드필더와 좌우 중앙 수비수인데요. 먼저 콘테 감독은 과거부터 3-5-2 전형을 자주 사용했는데 여기서 수비 상황이 되면 좌우 윙백이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5-3-2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경기를 봐도 인터밀란이 수비할 때는 수비 상황에서 5명의 수비를 중심으로 5-3-2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터밀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굉장히 좁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3명의 중앙 수비수와 3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쉽게 볼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3-2 형태로 수비 라인을 만들었을 때 문제는 단단한 중앙 수비 라인에 비해서 좌우 측면에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선수들이 바렐라와 비달 혹은 에릭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로조비치를 중심으로 양쪽에 위치한 중앙 미드필더들은 상대팀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측면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서 측면에 발생한 공간을 커버하게 됩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팀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에릭센이 측면으로 움직여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대편의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바렐라가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측면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문제는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움직이게 되면 순간적으로 중원에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인터밀란은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끌려나갔을 때 중원이 헐거워지면서 상대팀에게 공간을 허용한다는 것이 수비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주고 있는데요.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움직였을 때 상대팀이 중앙으로 볼을 전개하면 이때 후방에 있는 중앙 수비수가 중원까지 과감하게 전진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수비수가 3명이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 1명이 올라가도 자연스럽게 포백을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중앙 수비수가 과감하게 전진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가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는 중앙 수비수이기 때문에 높은 지역까지 과감하게 전진하는 플레이를 훌륭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비달이 수비를 위해서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팀 선수가 비달이 빠져나간 공간에서 볼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바스토니는 과감하게 전진해서 비달이 빠져나간 공간을 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상대팀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움직이지 않고 윙백이 측면 수비를 위해 전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순간적으로 측면 수비에 공백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는 슈크리니아르와 바스토니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키미가 수비를 위해서 전진하면 슈크리니아르가 측면 공간을 커버하고 페레치가 전진하면 바스토니가 측면 공간을 커버하면서 자연스럽게 포백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중앙 수비수가 측면을 커버하는 움직임은 슈크리니아르와 바스토니가 측면 수비수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움직임인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하키미가 수비를 위해서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슈크리니아르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인터밀란이 자연스럽게 포백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중앙 수비수들의 움직임은 콘테 감독이 거쳐간 모든 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벤투스에서는 키엘리니와 바르잘리, 카세레스,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는 키엘리니와 바르잘리, 첼시에서는 류디거와 아스필리쿠에타가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측면 공간을 넓게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 중앙 수비수 자리에는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할 때가 많은데요. 인터밀란에서는 현재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가 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밀란은 단단한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날카로운 역습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의 역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터밀란이 경기장을 넓게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인터밀란은 기본적으로 볼을 소유했을 때 전방으로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기 위한 전형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한다노비치가 살짝 올라오면서 중앙 수비수들과 최후방 라인을 형성하는데요. 여기서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가 좌우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페리시치와 하키미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고
비달 혹은 에릭센이 내려오면서 브로조비치와 함께 수비라인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페리시치와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좌우로 넓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뒤로 물러서게 되는데 이때 간격이 멀어지면서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공간이 발생하면 브로조비치와 에릭센 혹은 비달이 여유롭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브로조비치와 에릭센 혹은 비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대팀이 중앙으로 모여들면 이때는 페리시치와 하키미에게 공간이 발생하면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밀란이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을 보면 한다노비치가 데브라이와 동일선상에 위치하면서 4명의 선수가 최후방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브로조비치 옆으로 에릭센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에는 하키미와 페리시치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인터밀란은 빌드업 상황에서 비슷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주는 선수는 브로조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로조비치는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는데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브로조비치가 페리시치와 하키미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인터밀란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볼을 전개할 때 페리시치와 하키미 그리고 브로조비치와 에릭센 혹은 비달까지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터밀란은 루카쿠의 포스트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루카쿠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루카쿠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향해서 라우타로와 바렐라가 달려드는데요. 루카쿠는 지난 시즌만 해도 훌륭한 신체 조건에 비해서 포스트 플레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 루카쿠는 포스트 플레이가 엄청나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터밀란은 루카쿠를 향해서 편하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인터밀란이 루카쿠를 향해서 길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카쿠가 볼을 주변에 떨어뜨려주면 세컨볼을 향해서 라우타로와 바렐라가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패턴이지만 루카쿠의 포스트 플레이가 훌륭하기 때문에 루카쿠를 활용해서 볼을 전개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루카쿠와 라우타로의 호흡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루카쿠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 라우타로가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세컨볼을 가져오는 것이 인터밀란의 주요한 공격 패턴 중 하나고 라우타로 또한 준수한 포스트 플레이 능력을 갖춘 선수라서 라우타로가 루카쿠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모습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밀란의 경기를 보면 루카쿠가 라우타로에게 볼을 건네주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에 능숙한 공격수와 세컨볼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공격수의 조합도 콘테 감독이 거쳐간 모든 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유벤투스에서는 요렌테와 테베즈,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는 펠레와 에데르, 첼시에서는 지루와 아자레의 조합이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루카쿠와 라우타로는 바로 이러한 공격 조합을 이어가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는 에릭센 혹은 비달이 전방으로 올라가고 데브라이가 브로조비치 옆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받아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루카쿠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 세컨볼을 향해 달려드는 선수가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루카쿠가 확실한 포스트 플레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볼이 전방으로 전개되었을 때는 좌우 중앙 미드필더들이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격을 전개할 때 페리시치와 하키미가 좌우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를 분산시키면 바렐라와 에릭센 혹은 비달이 상대 수비수 사이로 뛰어들어가는데요. 중앙 미드필더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은 상대 수비 조직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하키미가 볼을 받을 때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고 있는데 이때 바렐라가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리시치가 볼을 잡을 때 상대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데 이때 에릭센이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이처럼 중앙 미드필더들의 활발한 측면 침투가 인터밀란의 공격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루카쿠의 빠른 스피드가 인터밀란의 역습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밀란에는 바스토니, 슈크리니아르, 에릭센, 브로조비치처럼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루카쿠가 뛰어가는 방향으로 정확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루카쿠를 향해서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인터밀란이 위협적인 역습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최근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인터밀란의 전술을 살펴봤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탈락하면서 콘테 감독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시즌 중반이 지나면서부터 좋은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 대항전이 없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술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2010 시즌 이후 10시즌 동안 리그 우승이 없는 인터밀란이 과연 이번 시즌에는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이번 시즌 콘테 감독의 축구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